2025학년도 9월 모평 현대소설이죠. 윤은길의 날개 또는 수갑 28번에 31번까지 해설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까? 그리고 답이라고 하는 거, 또 오답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근거가 뭘까?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정답과 오답으로 나눌 수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시험이고 정답과 오답이라는 것을 골라내는 입학 시험의 도구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리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밀,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평가원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제 설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이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남았고 또 앞으로 수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데 도움을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시험은 참 못냈다. 문제로 치자면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쉬우면서도 깔끔하고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나의 논리적인 오류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시원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 6평 9평이다 보니까 실제 기출하고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살피면서 이번 시험이 왜 못났는가, 그럼에도 왜 그것이 답인가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해볼 테니까 잘 듣고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번에 이제 문제는 28번에 31번까지인데 28번은 A의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이 문제는 소설에 선택적 시점을 낸 겁니다.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술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썼느냐? 이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화곡 설명할 때도 제가 이미 올려드린 호화곡이라는 제 영상에 그 문제를 꼭 참고해달라 그랬는데 이 문제도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마포하고 관동별곡의 그 작품을 예시로 들면서 영상 제목이 누구의 목소리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썼는가, 이 서술의 층위는 어떠한 서술의 입장에서 썼는가, 어떤 사물의 입장에서 썼느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썼느냐, 3인칭이긴 한데 어떠한 누구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는지, 또 관찰적 거리를 두고 있는지 두지 않고 심리로 들어갔는지, 정서적 거리를 두고 있는지 정서적 거리를 두고 있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지, 누구의 목소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도식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9번은 이제 기억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니 이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29번은 31번하고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인가? 문학에서는 정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상상력이 아니라 수능 문학은 정보입니다. 의사소통. 누가, 무엇에 대해서 이 장면은 서술하고 있는가? 서술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이걸 보니 이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전면에 도출이 돼 있는가? 그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추측이고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추측만 할 수 있어. 그래서 틀리게 설정한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과 틀려서 나와 있는데 사실과 틀려. 그래서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틀려서 틀리게 설정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인과법의 논리가 확실하게 틀려서 틀리게 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라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조금 지저분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안 나와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쉽게도 31번 같은 경우가 이 서술의 무게중심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전면적으로 그게 안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이 문제가 왜 못 났는지, 그리고 기출문제하고 왜 거리감이 있는지, 그리하여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뭐 해설이기 때문에 문제만 딸랑 해설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설을 하겠다고 작정한 이상 뭐 아주 자세하게 분석은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럴 시간도 없지만 제시문을 약간 보고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술자가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갈등은 있게 마련인데 어떠한 갈등의 내용인지, 그리하여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 장면은 어떤 것을 무게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31번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31번에 대해서 보다 더 명료하게 제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은 주체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주체의 오류, 인과의 오류, 선후관계의 오류, 이런 것들, 의도의 오류,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세요.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종잡을 수 없게끔 생각을 몰아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뭐 어떤 사고력을 높여줄까 하는 이런 그 좀 안 좋은 문제를 보면 그런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영상을 보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윤은길의 작품인데요. 일단은 문제는 좀 질이 떨어지긴 한데 윤은길이라는 이 작가는 대단히 중요한 작가예요. 수능 문학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도 그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그 독보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수능으로 보자면은 장마 있잖아요. 윤은길의 장마 수능 출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나왔던 잘생긴 우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날개 또는 수갑, 또 완장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또 이번에 EBS 수완에 나와 있는 빙청과 희몽이라는 소설도 EBS 수완의 4회인가 5회인가에 그 마지막으로 실려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윤은길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이제 그 주로 소시민, 우리 29번입니까? 31번 문제에 중도적 뭐 주인공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소시민형, 인간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힘없는 서민, 그러나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거 소시민적 심리에 대해서 뛰어난 형상력을 갖춘 작가입니다. 자, 제시문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 줄거리는 이제 제복 착용을 회사에서 강요하는 일단은 그 집단의 논리, 집단이 가하는 어떤 폭력성, 이 문제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그 저항들, 그러나 또 소시민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 보니까 집단의 논리에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그러나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자기들의 그 생각이 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혀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쓴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집단 논리에 반발하는, 그러나 소시민, 그러나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소시민형,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그러나 실천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형이 바로 여기에 뭐예요? 민도식이라는 인물이라는 말이야. 그죠? 여기 나오죠. 민도식이 나서서 이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이미 회사에서는 뭐 제복을 입히기로 이미 끝난 일이야.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몸의 절반이나 이미 입혀져 있다. 그래서
기억의 나머지 절반은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은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저항하든가 그냥 수능에서 입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투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중도적 인물형으로 31번 보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죠? 일단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의 이 첫 부분을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한 10째 줄까지는 이 상황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 소설의 중점적인 서술의 장면이 압축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보를 잘 읽어줘야 됩니다. 아, 갈등, 회사와의 갈등, 저항하려고 한다, 불만이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부 직원 한 명이 야릇한 웃음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장상태라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제복을 입어야 할 판인데 누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좀 약간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해야 하면서 미스 윤한테 말을 했고, 깜짝 놀란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쪽에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만큼 이 장상태의 목소리가 그 사람한테도 들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갈등 장면이단 말이에요. 네, 복장을 입기를 거부하는 회사 사람들하고 어떤 다른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의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당신 뭐야? 왜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있어? 왜 비웃지? 왜 쪼개고 있냐? 야릇한 웃음을 웃고 있는 걸 장상태가 봤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야? 나머지 이름 전부를 대봐라. 성이 권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냐면은 이 A 부분이잖아. A 부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 몇 번이야? 28번이 되겠죠. 28번. 28번에 A의 서술상의 특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나나 우리가 안 나오니까 1인칭은 아니잖아요. 서술 내부의 서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3인칭 서술입니다. 2인칭 서술도 있어요. 당신은 오늘 또 일어났다. 너는 오늘 또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쉴 것이다. 이런 2인칭 소설도 있는데 이런 소설은 우리 교과서나 수능에 한 번도 등장해 본 일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1인칭 아니면 3인칭이다. 이렇게 보고 3인칭인데 근데 이 A 부분은 어떻게 소술이 됐냐면 누구 입장에서 서술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A에 보면은 그러나 도식이 보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가 봤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 주체. 소술의 주체라고 합니다. 물론 서술자는 바깥에 있는 서술자지만 그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누구 입장에서 서술했느냐? 누구 입장에서 서술했느냐? 이게 서술의 주체라고 합니다. 이게 서술의 시각이고 서술의 관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소술자가 등장인물, 특정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서 있는 나무의 입장에서 인간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는 나무 쓸 수도 있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나무가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다시 이제 제 영상을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인가? 문학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소리가 누구의 입장에서 썼는가?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는 무엇인가? 내 안에 목소리에 들어와 있는 어떤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인가?
또 남이 내는 목소리를 들을 때, 아, 저 사람의 목소리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문학의 가장 큰 과제고 의사소통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문학의 역할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서술의 층위라는 거.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서술의 층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식이 보기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민도식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선택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특정 인물이 누구야? 민도식의 입장에서 민도식이 바라본 바로 권이라는 사람. 민도식이 옆에서 보니까 장성태하고 지금 뭡니까? 장성태하고 이 권이라는 사람하고 신랑이가 붙고 있는데 옆에서 민도식이가 딱 보니까 민도식의 눈에 비친 권이라는 그 자벽부 사람은 장상태가 상대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민도식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건 생산부 공원들의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찾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두툼한 입술, 커다란 눈. 위양 묘사가 나오죠. 누가 본? 민도식이 본.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어금버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고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 위쯤 같은데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누가 봤냐? 민도식이 본 거란 말이야.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돼서 좀 교양이 있어 보여. 그냥 육체 노동만 하는 자벽부라고 하는 자기소개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느끼는 주체가 누구야? 민도식이 그렇게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자는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생동감을 줄 수 있는 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독자들에게 그런 효과가 있죠. 서술자가 뭐 자기가 판단해서 이러쿵 저러쿵 정보를 다 제공해주면 독자들은 사실 서술자에 너무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서술자가 잠깐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올라가서 그 등장인물의 시선에 비친 권이라는 사람의 그 위양묘사. 민도식의 입장에서 본 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는 그 인물 묘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소술한 시각, 이게 선택적 작가 시점을 취할 때는 신뢰감과 생동감과 독자들에게 이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여기서 28번에 1번의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민도식이라는 사람의 내적 갈등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건 아니고 민도식이 본 권이라는 사람은 관록이 있어 보였고 장상태가 그렇게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과거 현재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니까 배경이 아니에요. 인물의 외양 묘사 중심이란 말이에요. 배경 묘사가 되려면 뭐 담장에는 칡넝쿨이 올라가고 있었다. 지렁이처럼 뭐 큰 구렁이가 담을 넘듯이 뭐 짙은 회색으로 굵직직하게 뒤덮여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간 배경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경 묘사가 아닙니다. 외양 묘사고 소술자가 4번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벌써 이게 딱 나오면은 답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인물의 특징, 권이라는 사람의 특징, 관찰자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관찰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럼 독자들은 더 생생하게 신뢰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가는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을 서술하도록 이런 장면에서는 슬쩍 서술의 층위를 달리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서술의 층위, 누구의 입장에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그 백석의 마포라는 수필이 바로 그 마포 20, 30년대 근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그 마포 항구의 그 포구의 모습을 백석이 문학적인 필치로 또 산의 입장에서, 또 사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인물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라고, 반드시 나온다고 제공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반드시 그 영상도 꼭 참고를 하세요. 5번은 소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해서 인물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은 입체적이 나오려면은 다양해야 됩니다. 입체적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거나 평면적이지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만 나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나와도 현재만 나오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공간도 2개 이상, 그죠? 사건도 2개 이상 사건. 그러면은 사파 형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열이고 뭐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는가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28번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상태가 그 권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웬 자벽부가 와서 우리 제복 입기도 싫은데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릇한 웃음을 웃고 있으니까 이제 기분 나빴는데, 이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나머지 이름에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근데 자네가 하는 자벽 일하고 무슨 상황에서 우리 얘기를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작업 중에 팔이 동강 잘려져 나간 사람도 있고, 정말 일하다가 산재, 산업재해로 이렇게 신체가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투쟁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그 동료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걸치는 옷을 회사에서 그 제공하는 옷을 입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벽부로 장상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권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제복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논란을 하고 있었던 장상태나 민도식이는 어땠을까요? 아, 우리가 조그만한 일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 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위험한, 더 약자면서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노동의 문제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갖고 우리의 어떠한 그 자그마한 일에만 분노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자기 반성이 일어나게끔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라고 관찰자적 시점에서 소설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략 이하에는 바로 민도식하고 또 그 아내하고의 대화, 그리고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그 이후의 사건, 그죠? 그 민도식의 아내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잘린 것이다. 그러니까 민도식은 회사에 제복 입는 걸 반대했지만 자기가 목이 잘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느꼈고, 아내는 더 느꼈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마. 잘리잖아. 그래서 그러나 민도식은 까짓 난 필요 없어.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러나 아내의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지만 민도식은 이제 회사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민도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제 31번에 보시면은 어떤 인간형이다? 바로 중도적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이다. 이게 이제 민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비판적이고 뭐 상당히 자기 주장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조직 속에 행동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소시민.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서 회사에 가보니까 검정 곤색으로 다 입고 있는, 이미 이제 제복을 다 입었잖아요. 숨이 턱 막혀 오고 뒤끝에. 그리고 민도식은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 이것은 자격지심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투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영, 투사.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대가, 대상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심리를 대상에다가 쏘았다. 이게 바로 투영이란 말이에요. 던질 투. 그 대상에 나의 마음의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형. 그죠?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상대가 자기를, 말하자면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자기를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야.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민도식의 주관적 심리죠.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 사복 차림으로나마 따라붙으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 누가? 이미 곤색을 입은 제복들이, 이미 검정 곤색으로 다 입은 회사원들이, 자기 동료들이 되겠죠. 겨우 사복 차림으로 마지못해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거부하는 듯이, 자기가 배척받는 듯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민도식은 뭐 제복을 강제로 입히려는 회사 조직에 비판은 했지만 오히려 잘리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안간힘을 쓰고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나간 그 기분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소시민의 전형적인 심리를 잘 묘사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 버린 듯 언제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29번 한번 볼까요? 기억의 의미와 관련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것은 일단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로 보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인과의 논리입니다. 인과의 논리. 이 기억의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강요한 회사의 제복이죠. 그러나 완전히 다 입지는 못한 절반 정도 입은 회사의 제복이죠. 그래서 이 민도씨가 볼 때는 나머지 절반을 다 입던가 아니면은 나머지 절반쯤 입은 제복을 벗어 던져버리던가, 그러니까 투쟁을 하든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입힌 절반의 제복을 그대로 다 입던가 순응을 하든가. 자, 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제복, 절반의 제복이다. 그럼 이것이 이 소설의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기억의 의미를 낸 것은 출제의 타당도는 있습니다. 완전히 지엽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것을 물었다는 이야기죠. 이 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진짜로 논리적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틀릴 것을 틀리다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답을 설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죠. 자, 1번.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이제 민도식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남자 사원들 중에 기억을 마저, 절반의 제복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절반의 제복을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민도식의 말로 봐서 나머지는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과의 논리에 맞죠. 이걸 보니 이걸 알 수 있는가? 맞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로. 무슨 말 이해되죠? 그리고 험악해진 분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험악해진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가라앉혔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이 절반의 제복과 관련된 회사 내의 갈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최소한 있었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거는 맞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어떤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논리용어로 반드시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각했다. 그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기본 전제는 뭐야? 어떤 일이 있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반드시 참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제 설명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학의 논리는 크게 복잡한 게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느냐? 사실관계냐? 주로 이걸 서술한 게 맞느냐? 나왔냐? 인과관계가 틀렸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권이라는 자벽부가 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권 씨도 남자 산호가 마찬가지로 남은 제복, 절반의 제복을 기억이죠? 마저 입을 것인지를 선택한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권 씨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권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은 이 절반의 제복을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의 희생당하는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 권 씨라고 하는 사람의 주체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까 나와 있잖아요. 권 씨의 주된 관심사는 진짜 희생당한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이런 산업체계에 희생자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복을 입느냐 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사람도 있구나. 당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 씨한테 권 씨가 제복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말은 맞지만, A는 맞지만,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는 제복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라 진짜 희생당한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복을 입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니어서 3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쉽게 정확하게 낸 겁니다. 그리고 출제 타당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복의 문제를 둘러싼 문제로 출제를 했거든요. 이 제시문이 제복의 문제, 강요된 제복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한 거라니까. 그 답을 정확하게 설정을 잘 했어요. 근데 너무 쉬워서 탈이지. 그러나 오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총각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있잖아요. 총각사원 사표를 썼다. 이것은 비판적으로 던진 것이다라고 민도식은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다 알고 있죠. 잘렸다는 거. 그죠? 제복 때문에 사표를 던졌다. 주체적으로. 이것은 민도식의 말이고, 그러나 그 소문이 있는데 아내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괜히 회사에 대들었다가 잘린 것이다. 그럼 이런 아내의 반응으로 봐서 이제 내용을 봐야죠. 아내는 총각사원이 이 절반의 제복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아내는 믿지 않았잖아. 응? 이건 나왔잖아요. 사실관계가 맞잖아. 그 다음에 5번은 검정곤색 일색으로 이제 회사원들이 다 제복을 다 입고 있어. 이제 다 상황 종료가 된 겁니다. 회사의 조직의 논리에 다 따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참여한 전체 사원이
절반의 제보 기억을 마저 잊게 됐다. 그건 당연히 맞잖아요. 너무 쉬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실제 기출에서는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가 어떤 그 지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탐구, 이것까지를 겨냥하는 데는 좀 문제가 너무 쉽죠. 아니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수능이라는 게 이제 자격고사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등급도 이제 5등급 정도로 단순화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대거 등장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연습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 A나 E까지를 통해서 인물들의 심리적 반응, 행동의 반응,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보, 사실 정보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다. 권 씨가 관심이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심이 있었냐면은 A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릇한 웃음. 그럼 권 씨가 그 장상태나 민도식이나 이 재봉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릇한 웃음을 웃고 약간 경멸의 웃음이었겠죠. 진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제복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정말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의 관심이 되겠죠.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 B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했기 때문에 미스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그럼 미스윤의 반응이 나와 있으면 맞는 거잖아요. 미스윤의 반응은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장상태가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놀란 반응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좀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C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을 했다. 그럼 걱정을 한 것이 있으면은 맞는 거예요. 거듭되는 재촉 누가 했죠? 아내가 재촉했잖아요. 빨리 회사 가라고. 회사 가라고 아내는 왜 재촉했을까요? 남편이 잘릴까봐.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걱정해서 재촉을 한 거 맞잖아. 이런 것들은 다 안구 문제예요. 사실은 이 머리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두 개의 건전한 안구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됩니다. D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전체가 이제 검정 곤색 일색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그러면 민도식의 반응으로서 어떤 반응이 있었죠? D에 보면 숨이 턱 막혀왔다. 왜? 검정 곤색 일색으로. 인과관계잖아요. 민도식의 반응 맞잖아요. 근데 누구의 반응이냐, 주체의 문제, 누구의 반응이냐, 이거 잘 보고. 뭐 현대시도 그렇게 문제를 다 그렇게 냈어요. 막 누구의 입장이냐, 누구의 반응이냐, 현대시에서 제가 하겠지만 그것도 맞고. 그럼 나머지는 5번밖에 없네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럼 사원들이 진짜 민도식이 사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사원들이 불만을 드러낸 주체냐 이거죠. 여기 안 나오잖아요. 아까 없던데? 없었잖아요. 오히려 민도식의 어떤 그 투사잖아요.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 근데 야유를 회사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것은 민도식이 자기가 혼자 사복을 입고 오니까 다 곤색 제복으로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깔보는 듯한, 야유하는 듯한 그 심리를 느낀 것은 민도식의 주관적인 심리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 사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불만과 비판에 반응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오류는 없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출제를 한 거예요.
어떤 그 도전적인 생각을 하게 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 31번을 우리 구독자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왜 정답의 근거고 또 오답의 근거는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명료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논리적 문제도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인과의 논리에 어긋났다. 그리고 서술의 중심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보기 내용 이겁니다. 중도적 주인공은 이 민도식입니다.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논리 제복을 입을 것이냐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물형을 여기서는 개념화해서 뭐다?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아, 중도적 주인공은 비판하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인물이다. 소시민이다. 이게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윤웅길이라는 작가는 이런 거 소시민적 심리를 가장 잘 형상화한 우리 현대 소설가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전북 출신이고 굉장히 뛰어난 작가죠.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고 또 장편 소설을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수능으로 보면은 그 장마라든가, 아까 이야기했죠. 잘생긴 우산 하나라든가, 또 빙천과 시몽, 또 여기 날개 혹은 수가, 완장, 이런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인식은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 관점을 보이지만 행동에서는 행동하지 못해요. 워낙 이제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도식을 중도적 인물이냐 아니냐를 평가해주면 돼요. 이런 것으로 보아. 자, A로 보아 중도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맞으면은 맞고, 사실과 어긋나거나 서술의 전면, 서술의 중심이 아닌 것은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사실과 틀리거나 인과의 논리로 틀리거나 서술의 중심, 이걸 이제 제 용어로는 전면, 앞이 아니라 전면, 중심이다 이거죠. 이 서술이 겨냥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틀리거나 서술의 무게중심이 아닌 거. 이 A로 보아 B, 이 중에 하나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까? 동료에게 준비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 앞에서 민도식이가 이 앞에서 이미 끝났어. 뭐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 준비위원회를 다 열었어. 근데 제복 입히려고 했던 거야. 라고 민도식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맞단 말이에요. A를 보니 A는 무조건 맞아. 이걸 가지고 민도식은 독립산업에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는 인식했잖아. 행동은 못했잖아. 그리고 주체적인 관점은 가졌단 말이야. 행동은 못해. 그래서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맞단 말이죠. 사실과 틀리지도 않고 나왔잖아요. 자, 2번은 놀이개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자, 권씨를 놀이개감으로. 너 왜 우리 말 듣고 있어? 이리 와봐. 너 이름이 뭐야? 이것을 읽었지만 이에 동참하지 않은 걸 보니 누가? 민도식이가. 그럼 민도식이가 동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민도식이가 바라본 권씨의 모습만 나왔단 말이야. 이 서술의 무게중심이, 제 말 잘 듣고 있죠? 여기 보면 민도식이 바라본 권씨의 모습만 나와 있지,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냐 안 했냐는 것은 서술의 무게중심에, 말하자면 서술의 전면에 이 동참을 했냐 안 했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누구야? 민도식이가 본 권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 놓고 바로 다음에 권씨의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A로 보아 이건 거의 맞는데 동참을 하지 않았다. 요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저분하게 된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동참하지 않은 걸 보니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겠지.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 그럼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누구야? 권씨잖아. 권씨가 죽은 사람도 있고 팔 잘린 사람도 있는데 옷 입냐 안 입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당신들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논쟁, 그러니까 이 권씨하고 권씨가 말하는 진짜 희생당하는 노동자의 문제과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문제하고 옷을 입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 이러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군. 근데 이러한 논쟁을 지금 불러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권씨잖아. 권씨잖아요. 근데 민도식이가 그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것은 이 서술의 중심에서, 서술의 전면에서, 이 제시문에서 서술의 중심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수험생들이나 우리 또 뭐 강사나 이제 우리 가르친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잘 간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틀렸냐는 거죠. 지금 요거는 틀린 것이거든요. 2번은 왜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은 지금 A로 보아 B를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과의 논리로 맞아야 되고, A로 보아 이것을 중도적 인물을 알 수 있다. 민도식이가 이런 걸 보니 민도식은 중도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한마디로 왜 틀렸냐면은 동참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오질 않았어요. 부각이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동참하지 않은 걸 보니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의 논리로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민도식은 작업 중 희생된 그런 투쟁이 종료하고 제복을 옷에 걸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예 민도식이가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이 서술의 전면 중심에 서술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권씨처럼 민도식이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희생자의 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제복을 옷에 걸치는 문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을 야기한 사람은 누구라고? 권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도식이가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서술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 서술의 무게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권씨의 문제 제기로 끝났어. 여기서 중략 부분에서 끝났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 인과의 논리로도 문제가 있고 서술의 전면적인 내용, 여기 이 서술의 전면적인 내용의 상황으로 봐서도 이것을 우리의 민도식이가 이런 논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서술의 분량도 없고 아예 서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답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러한 오답의 설정 방식은 선명성의 문제에서 이 수험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아내기에 이렇게 선명한 인과적인 논리로 설정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틀렸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되지? 얼른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아마 구독자께서도 저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기출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기출은 선명하게 사실의 인과관계가 틀렸다. 틀려서 틀리게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안 좋은 문제는 뭐 약간 안 나와서 틀렸다. 알 수 없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알 수가 없다.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아내에게 큰 소리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 집을 나섰잖아요. 민도식 이야기잖아. 그리고 민도식은 소시민, 중도적 인물이잖아. 이런 걸 보고 민도식은 독림 사람의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실천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중도적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보기하고 이 선지의 내용이 왜 이런 걸 봐서 중도적 인물임을 알 수 있는 인과의 논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를 깔끔하고 선명하게 설득력 있게 문제를 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에. 그러나 3번은 맞잖아요. 그 4번에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스스로가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민도식이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이걸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쵸? 따라 붙고 싶잖아. 그래서 뭐 어떤다? 중도적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5번. 또 제1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혀 버린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누가? 붙박혀 버린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 누가? 민도식이가. 그럼 민도식은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회사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행동으로까지는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뭐 하는 사람이다? 여기 있잖아. 이 제시문에, 아니 보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중도적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A를 보니 B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인과의 논리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출제자도 아마 이런 거를 볼 때에 지금 다른 선지는 괜찮거든요. 다른 선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출제자도 약간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답을 설정한 그 답이 상당히 선명성에서 매혹적인, 선명한, 정말 깔끔한 오답으로 설정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러나 틀린 문제냐? 틀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성격은 확실한 논리적 인과관계의 틀림보다는 서술의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민도식이 중도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미흡하다.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서술이 된 게 아니다. 안 나왔다. 그건 서술이 안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답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능길의 날개 혹은 수갑이라는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지문도 또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